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좀 파헤쳐 볼 자료는 SK 이터닉스 투자 분석 레포트입니다. 이게 6월 23일자, 그러니까 아주 최신 자료인데요. SK D&D에서 이제 분사한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죠. 이 기업의 잠재력이랑 또 리스크는 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가 SK 이터닉스의 현재 사업 상황부터 해서요. 시장 환경,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지 이런 매력도까지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보고서 자체에서도 강조를 하는데요.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정보 분석 차원이고요. 그 모든 투자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하시는 당신께 있다는 점, 이거는 먼저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냥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랑 이해,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럼 SK 이터닉스, 이게 어떤 회사인지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작년 3월에 SK D&D에서 인적 분할로 나왔군요. 보니까 태양광, 풍력,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거랑 연료전지까지. 딱 요즘 정말 주목받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이 분사 결정 자체가 이쪽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좀 보이네요. 네, 그렇죠. 집중 전략의 결과일까요? 그 2025년 1분기 매출이 25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38.5% 증가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작년 1분기 실적이라는 게 분할 직후 딱 한 달치만 반영된 거라 뭐랄까 그 기저효과가 엄청 커거든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보긴 좀 어렵고요. 근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올해 전체 예상 영업이익이 510억 원, 전년 대비 한 20% 성장할 걸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와, 20% 성장 전망이면 상당한데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2026년부터가 진짜 성장기다 이렇게 본다면서요. 그건 어떤 근거가 있나요? 네, 그게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2026년부터는요, 지금 개발 중인 대규모 태양광, 특히 풍력 프로젝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이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주목하는 그런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역시 시장 환경이나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 태양광 시장의 연평균 20% 이상 크고 ESS 시장도 2032년에는 3천억 달러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정확하십니다. 시장 자체의 성장세도 뚜렷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 정책적인 지원이에요. 국내에서는 그 아리백 캠페인 있잖아요. 기업들이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거. 이게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또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해서 세제 혜택 같은 걸 주고 유럽연합 EU 역시 그린딜 정책으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SK 이터닉스 같은 기업에게는 뭐랄까 상당한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풍이요? 그럼 그 순풍을 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포트폴리오를 좀 뜯어보면요. 우선 2,03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전력을 25년간 직접 판매하는 계약, 이걸 이제 PPA라고 하죠.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 이걸 체결했어요. 이게 단순히 규모도 크지만 25년이라는 장기 계약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려는 좀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또 64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을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ESS 기업에 투자도 하고 국내 시장도 공략하면서 0.4기가와트 규모의 ESS 파이프라인도 확보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 역시 0.4기가와트 규모로 추진 중이고요. 와, 그걸 다 합치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할 프로젝트 규모가 총 3기가와트나 된다는 거네요. 풍력이 1.7기가와트로 절반 이상이고 태양광 0.5기가와트, 연료전지 0.4기가와트, ESS 0.4기가와트. 어휴, 이 3기가와트라는 규모,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상당히 야심찬 계획 같은데요? 네, 맞아요. 3기가와트면 국내 신재생 에너지 시장 규모를 생각했을 때 정말 상당히 의미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땅만 확보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장기 PPA 계약처럼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요. 미래 성장 잠재력을 좀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파이프라인을 계획대로 잘 실현하는 게 관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이런 잠재력이나 계획들 이걸 다 종합해서 SK이토닉스의 투자 매력도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나요? 보니까 목표 주가를 32,500원 제시했던데 기준가 대비 3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꽤 긍정적인 평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투자 매력도를 A로 평가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어요. 그 근거로는 역시 성장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내에서의 어떤 선도적인 위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또 확보된 3기가와트 파이프라인의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SK그룹 계열사라는 안정성,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서 이제 기준가 대비 30%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죠. 하지만 A등급이라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닐 텐데요.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명확히 언급합니다. 가장 큰 건 역시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에요. 정책이 순풍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기치 않게 바뀌면 역풍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죠. 또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성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못하고 좀 지연될 경우에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최종 투자 의견도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이렇게 제시된 것이고요. 네, 오늘 SK이터닉스 투자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기회 요인이랑 위험 요인을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성장 산업에서 탄탄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정책 지원은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변화 가능성이나 또 프로젝트 실행 능력 같은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오늘 나눈 정보들이 당신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정보와 전망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께서 스스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이 보고서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신기술이 갑자기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예상 밖의 지정학적 변화 같은 것들이 SK이터넥스 같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에 아주 먼 미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과정, 이것 또한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 분석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